오늘 선생님들께 미리 캔버스를 활용한 수업을 안내할 전주 초포초 교사 허정수입니다. 사실 저는 미리 캔버스를 쓴 지 너무 오래되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너무 잘 쓰고 있는데 오늘의 사례가 선생님들의 수업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좀 프로젝트 학습을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프로젝트 학습의 결과물로 내는 것에 이제 미리 캔버스를 좀 많이 쓰는 편입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제 나름의 아이디어는 너무 좋지만 미술을 좀 못 그리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마음을 너무 잘 이해하는데요. 6학년 교과서에 보면은 이제 우리말의 소중함에 대해서 배우는 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직접 로드뷰를 보면서 우리 주변의 간판을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한글로 된 간판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시작으로 하여서 그럼 우리가 예쁜 우리말로 한번 간판을 바꿔보자 해서 이렇게 베스킨라빈스 31은 이렇게 31가지 알록달록 얼음 과자 그리고 피자 스쿨은 기빠민의 피자 학교라고 이렇게 아이들이 바꾼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수업 같은 경우는 저희 학교가 이제 실습 학교예요. 그래서 2차 시 수업 공개를 했을 때 2차 시에 아이들이 직접 만들어 본 결과물인데요. 1차 시에는 제가 만든 미리 캔버스의 활동지로 아이들이 직접 전개도를 그립니다. 그리고 공모전을 실시해요. 그래서 과자 상자 공모전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직접 그린 전개도를 바탕으로 실문까지 한번 제작해 보는 단계인데요. 이렇게 직접 제가 뭐 하나하나 하는 것도 없어요. 아이들이 직접 다 아이디어도 구상하고 직접 만든 작품이기도 합니다. 저는 좀 놀랐던 게 오늘의 기분에 따라 이렇게 소스를 찍어 먹는 이런 것 과자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미리 캔버스로 이런 수업을 하지 않았다면 그 아이의 창의성을 발견할 수 없는 수업이지 않았나 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좀 디지털 수업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희 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저희 반 아이들이 너무 디지털을 잘 활용하는 걸 아셔서 학교에서 원래 학교 신문을 발행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었어요. 예산이 빵원인데 이제 교장 선생님께서 급하게 좀 신문을 만들어 보면 좋지 않겠냐라고 해서 저희 반 아이들이 미리 캔버스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ESG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직접 인쇄해서 나가는 것도 너무 좋지만 이렇게 미리 캔버스를 만든 걸 해서 QR코드로 해서 학부모들에게 나갔어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보실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달 초등의 경우에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거의 자리를 바꾸잖아요. 그래서 매번 모듬 이름도 정하고 하는데 좀 이거를 새롭게 해보면 어떨까 해서 그때 이제 미리 캔버스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모듬 이름을 정하고 모듬의 로고 같은 걸 한번 만들어봐 했더니 모듬 초밥이라고 만들어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초밥을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또 자기가 좋아하는 초밥 위에 자기들의 이름을 이렇게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발해서 제가 한번 예시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한번 이 간단한 수업이지만 미리 캔버스로 한번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수업들을 미리 캔버스로 하면서 좀 느낀 점이, 아이들의 창의성은 정말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구나. 이런 수업을 안 했으면 좀 큰일 날 뻔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학교는 이제 실습 학교잖아요. 그래서 4주간 선생님께서 너무 애써주셔서 이 선생님한테 어떤 선물을 주면 좋을까라고 고민하던 끝에 이렇게 롤링페이퍼로 보냈어요. 원래는 보통 이렇게 아이들이 각자 포스트잇을 붙이거나 쓰거나 뭐 이런 작업도 하는데 제가 미리 캔버스로 한 이유는 보관이 용이하더라고요. 제가 강의 교환을 만들면서도 너무 편했던 이유 중 하나가 그 자료가 다 저장이 그냥 되어 있으니까 그걸 바로바로 이런 수업을 이렇게 했었지 이게 누적이 되어 가더라고요. 근데 너무도 공감하시겠지만 사실 아이들의 포트폴리오를 모아놓으면 저는 소중해서 아이들한테 보내면 아이들은 사실 학기 말에 다 쓰레기통으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디지털로 하면 좀 포트폴리오화 하기도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올해는 제가 저학년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생일 롤링 페이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때 미리 캔버스로 하는데 아이들이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좀 미리 캔버스로 활동지를 많이 만드는 편이에요. 그 이유가 그냥 빈 종이를 주는 것보다도 저도 좀 예쁘고 이러면 더 열심히 할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 어른인 나도 이렇게 좀 예쁜 거에는 예쁜 걸 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어떤 마음일까 생각해서 항상 좀 미리 캔버스로 활동지를 만드는 편입니다. 근데 미리 캔버스의 장점은 이게 다 PPT 양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클릭 한 번만 해서 안에 내용 다 지우고 제가 담고자 하는 내용으로만 바꿨어요. 그래서 만드는데도 한 5분? 그 정도밖에 걸리지 않아서 이렇게 다른 에듀테크 플랫폼에 이제 배경으로 미리 캔버스로 만든 걸 인베드해서 그 위에 아이들이 작업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는 작년에 티니핑 막 유행했었어요. 그래서 아, 이거를 아이들이 어떻게 좀 하면 좋을까 해서 자신만의 강점을 발견하는 시간을 좀 도덕과 연계해서 가져봤고 서로 다른 자신만의 핑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티니핑 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모둠을 또 다르게 구성도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쉬는 시간에도 아, 너 무슨 핑이야? 막 이러면서 아이들끼리 서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좋았던 수업이었고, 오른쪽은 언어 프로젝트 수업을 하면서 결과물로 이제 이모티콘 만드는 작업을 해보았습니다. 이것도 뒷 배경은 미리 캔버스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선생님들께서도 미리 캔버스에 PPT 하면 좀 PPT로만 써야지라는 생각을 하시기도 하잖아요. 근데 PPT에 있는 걸 학습지로 이렇게 만드실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써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월 초에 이제 했던 수업이에요. 3월 초에 한 친구가 이 천사처럼 착한 선생님이라는 글을 보면 아, 3월이구나라는 걸 이제 짐작할 수 있는데요. 좀 아이들마다 시간 차이가, 그러니까 학습의 속도 차이가 나기 마련이잖아요. 시를 쓰기 하는데, 정말 빨리 쓴 친구는 엄청 빨리 쓰는데, 아, 아직도 생각하는 친구는 좀 시간이 더 걸리더라고요. 그때 좀 아이디어를 낸 게, 아, 빨리 한 친구는 기다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캔버스로 자기의 시화를 한번 직접 만들어봐라, 이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멋진 작품들이 나오고, 그걸 눈으로 아이들이 보니까, 아, 나도 빨리 써야겠다. 빨리 써서 나도 시 만들어야지 하면서 이렇게 아이들이 만든 작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미리 캔버스로 만들어서 또 좋은 장점은 아이들이 만든 작품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학부모한테 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어요. 이게 학교를 주제로 쓴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학부모님께서 다른 아이들의 작품도 보고, 아, 우리 아이는 이런 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어서 좋은 수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왼쪽과 같이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서 학부모님들한테 좀 보냈어요. 그리고 가운데는 제가 정말 아이들한테 항상 놀라는 점 중 하나는 아이들 정말 대단하다 생각했는데요. 저는 미리 캔버스 수업을 할 때 저희 반 아이들이 하는 모습들을 보고 공개 수업을 할 때나 이럴 때 많이 물어보세요. 어떻게 교육을 했냐? 근데 저는 미리 캔버스를 교육을 전혀 하지 않아요. 아이들한테 이것저것 만져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려주지 않았는데 저희 반 아이가 먼저 AI 기능을 발견했던 거예요. 저보다 더 빨리. 그래서 뒤에 배경을 이 시에 어울리게 AI로 이렇게 만들면서 이 기능이 있다. 선생님 아셨냐? 오히려 제가 아이한테 배웠던 수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QR 들어가시면 저희 반 아이들의 작품을 함께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반 아이들이 작년에 그 여수에 있는 글로컬 박람회에 가서 미리 캔버스로 직접 하는 수업을 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뭐 팀보드라든지 뭐 웨일 클래스라든지 되게 많은 에듀테크 도구를 썼는데 웨일 클래스에도 미리 캔버스로 만든 걸 넣었고요. 팀보드 안에도 아까와 같이 미리 캔버스로 만든 활동지를 인베드해서 썼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가시면 곳곳에 숨어있는 미리 캔버스를 발견하실 수 있고 아이들이 되게 미리 캔버스를 잘 쓰거든요. 쉽게 쉽게 쓰는 모습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영상도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미리 캔버스로 제가 이거는 하나 추가한 건데요. 저희 아이들과 저는 디지털 기반 사제 동행 동아리를 운영해요. 그래서 여기에 보이시면 리플렛이 있거든요. 우리 반이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이런 수업을 했어요 하고 만든 것도 다 미리 캔버스로 만든 리플렛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연필이나 지우개나 코스터가 있거든요. 이것도 다 아이들이 프로젝트 학습의 결과물로 만든 미리 캔버스로 만든 거를 제가 정말 실제로 너무 잘 만들었길래 이렇게 인쇄해서 이렇게 좀 나누어주고 퀴즈 풀게 하고 우린 이런 수업을 했어요. 좀 안내했던 자료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다 미리 캔버스가 들어가 있어서 아 정말 나 미리 캔버스 많이 쓰고 우리 반 아이들도 미리 캔버스 많이 쓰는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졸업식 날 선생님 덕분에 애들이 너무 미리 캔버스 PPT 잘 만들어요. 학부모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가 배웠다고 라고 말씀도 해주셨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어제 만든 따끈따끈한 공책이에요. 왜냐면 저희 학교가 AIDT 연구학교예요. 그런데 애들이 하다 보니까 4학년 애들이 선생님 공책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공책을 달라고 하길래 그러면은 미리 캔버스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해서 공책 치니까 다양한 공책이 엄청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캔버스로 우리 반만의 좀 DIY 공책을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저희가 수학하고 영어 교과를 이제 AIDT를 쓰다 보니까 수학이랑 영어랑 같이 있는 공책은 없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미리 캔버스로 좀 저희 반 아이들이 편하도록 반절은 수학, 그리고 반절은 영어 해가지고 한 권으로 이렇게 가지고 다닐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제가 이거 만든 걸 보여줬거든요. 어제. 그때 언제 주냐고 실물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교실 곳곳에도 좀 미리 캔버스가 많이 숨어 있는데요. 저는 항상 학기 초에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우리 교실의 환경이에요. 학부모 공개 수업 날도 환경을 어떻게 해야 되지? 학부모들이 다 보는데 이런 걱정을 하는데 저는 그냥 미리 캔버스로 2월 달에 만들고 딱 붙여서 그냥 1년 동안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 다 미리 캔버스 링크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교는 다 뒤에가 다 똑같아요. 시정표, 시간표도 다 똑같고, 뭐 제 주변에 아는 선생님들도 달라고 해가지고, 다 똑같은 뒤에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딱 이렇게 뽑아놓으면 너무 편하게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조금 더 수업을 깊이 있게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프로젝트 학습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프로젝트 학습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작년에 이제 매년 저는 수업 연구대에 나가는데요. 좀 미리 캔버스를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전국에서 이제 1등급을 맞은 사례 중 하나를 한번 선생님들께 연구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가져왔습니다. 주제는 이제 환경이었는데요. 환경하면 환경의 소중함을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아이들이 너무 잘 익혔어요. 그래서 환경을 보호해야 돼라는 건 너무 잘 알지만 사실 실천과는 항상 거리가 멀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어떤 깨달음을 줄 수 있는 수업을 할까 하면서 좀 연구하면서 적용을 했던 수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원래 1학년을 좀 오래 했거든요. 1학년은 그림책을 좀 많이 읽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고학년한테도 그림책은 되게 좋은 책이거든요. 좀 생각도 많이 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저는 좀 그림책을 제가 직접 환경과 관련된 그림책을 만들었고요. 이 그림책이 너희 주변은 어떠니? 라고 하면서 이제 그림책이 끝나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제가 미리 캔버스 AI로 너희 주변이 생각나는 걸 나타내봐 라고 했어요. 그때 나타낼 때 문장도 함께 패들렛에 올려줘 라고 했더니 모든 아이들이 초록색, 잔디, 하늘, 푸른 하늘 이렇게 모두가 다 쓰레기는 전혀 없는 그런 자신들의 주변을 표현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AI로 나타낸 그림만 나타내라고 한 게 아니라 문장도 함께 입력하라고 한 이유는 나중에 실제로 내가 어떤 명령어를 입력해서 했냐에 따라 그림이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입력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서 실제로 한번 너네가 표현한 게 맞는지 직접 나가볼까 했더니 나가자마자 쓰레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반 아이가 이 맨날 있었는데 왜 못 봤지? 라고 하면서 좀 깨달음을 얻더라고요. 그러면서 수학과 연계해서 다녀와서 좀 분류해보는 작업을 했어요. 수학의 비와 비율에 이제 퍼센트가 있는데요. 이 활동을 그냥 한 게 아니라 사실 플라스틱, 예를 들어 배달 음식이 많아서 플라스틱이 많으면 그에 따른 환경 실천 방법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류 작업을 한 다음에 아이들이 직접 미리 캔버스에 있는 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내 본 결과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수학 교과서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다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나 이런 것들을 한번 직접 그려보는 공간이 없어서 이렇게 미리 캔버스로 나타내 보라고 했더니 좋더라고요. 그래서 수학 시간에도 한번 6학년 담임 선생님들께서는 한번 활용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처음에 AI로 만들었던, 미리 캔버스의 AI로 만들었던 그림과 실제를 한번 비교해서 자신이 느낀 바를 한번 적어보라고 했고요. 그럼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이렇게 토의 토론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토의 토론하는 이 배경에도 미리 캔버스로 간단하게 만들어서 아이들이 토론을 했고요. 그 결과 아이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전단지를 좀 붙이고 다니고 싶다고 얘기를 해서 좋다, 그 의견. 그러면서 이제 공익 광고 포스터를 만들었고, 아이들이 우리들만 지킨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라고 해서 가정에도 우리 반 아이들이 이런 환경 프로젝트 수업을 했고, 이런 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내보냈던 알림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반이 디지털 수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디지털을 쓰면서도 좀 환경을 생각하면서 쓰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좀 더 확장해 봤는데요. 그린웨일이라는 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퀘스트를 할 수 있는 앱이 있는데 이와 관련된 좀 탐구 활동들을 많이 한 다음에 이제 결과물로 아이들이 그럼 선생님, 우리 학교에는 4, 5, 6학년이 다 동시에 기기가 보급됐잖아요. 그럼 이거를 동생들한테도 알려주면 좋지 않을까요? 해서 이렇게 미리 캔버스에 카드 뉴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전달하기만 했어요. 각 담임 선생님들한테 이런 아이들이 이런 활동으로 이걸 만들었으니 좀 소개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미리 캔버스에서 좀 놀랍게 발견한 것 중 하나인데요. 바로 프레젠테이션, AI 프레젠테이션이었어요. 여기다는 제가 그냥 캡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입력한 게 짧지만 사실 저번에 한번 나는 뭐 초등학교 4학년 대상으로 프로젝트 수업을 하고 싶은데 결과물로 포스터를 만드는 수업을 하고 싶어.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입력을 하면 이 AI가 PPT를 쫙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목차부터 다 만들어 줘요. 저는 이게 너무 좋았던 게 이걸 그대로 쓰는 것에서도 너무 좋았지만, 이런 수업을 할 때 이 부분을 좀 추가하면 더 좋겠네? 좀 아이디어를 많이 얻었어요. 예를 들어, 공익 광고를 하려면 공익 광고에서 중요한 것들을 막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 주더라고요. PPT 장표 하나로. 그래서, 이 부분 수업하면 좋겠네 해서 그 부분은 제가 쓰던 PPT에 가져다가 이렇게 쓰기도 하고, 되게 좋아요. 수업의 아이디어를 좀 얻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지구의 날 의미부터 시작해서 뭐 일상생활 환경 문제에서 사실 저희가 다 찾아야 되잖아요. 학교 환경 문제면 그런 이미지도 찾아야 되는데 미리 캔버스에서는 다 이미지까지 미리 찾아서 만들어줘서 좀 선생님들께서 되게 활용하시기 너무 좋은, 그리고 수업의 아이디어를 얻기에도 되게 좋으신 기능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그다음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 반 아이들이 맞춤법을 좀 많이 틀려요. 그래서 맞춤법 수업을 매번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매번 모든 아이들은 20명을 다 볼 수 있는 건 사실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초등 같은 경우는 사실 국어, 수학, 사회, 과학 다 담임이 가르치다 보니까 사실 모든 것을 일일이 피드백해 주기가 되게 어려운데, 특히나 국어 수업은 제가 막 맞춤법을 하나하나 다 봐주기가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맞춤법 수업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미리 캔버스의 도움을 얻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항상 저희 반 아이들은 만들고 나서 맞춤법 검사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부정확한 부분에 대한 걸 고치고 또 고치면서 또 알아가더라고요, 자신들이. 그래서 되게 좋았고, 미리 캔버스 그 위에다가 그냥 이렇게 기능 이용해서 지규법 이런 거 찾는 수업도 해봤던 수업이기도 합니다. 아까 제가 공유해드린 링크를 보시면 거기에 아이들이 만든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 캔버스로 만들고, 그때 그 수업이 한 20분짜리였거든요. 그 안에 아이들이 시를 하나 뚝딱 쓰고 미리 캔버스로 만든 수업이에요. 정말 실시간 그 자리에 가서 한 수업이기 때문에 편집하고 그런 게 아니라 좀 UI가 좀 쉬운 편이어서 쉽게 쓰는 거고, 이 신나는 미리 교실 뒤에도 아이들이
AI 기능 또 배웠잖아요. 다른 친구가 쓰는 걸 또 보니까, 아, 이거 써야겠다 하면서 거기다가 막 놀이동산 이런 시를 썼는데 이런 그림 만들어줘 하면서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결과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대1 피드백을 결과 제출해주면 이제 그날 오후에 수업 끝나고 좀 피드백을 주는 편입니다. 제가 좀 급하게 달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막 또 다른 기능도 넣고 싶다. 제가 혜진님한테도 그랬거든요. 근데 혜진님이 다음에 기회가 더 있을 거니, 그때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셔서 사실 제가 재작년에도 연구대회를 나갔는데 미리 캠퍼스 되게 잘 썼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막 설명해드리고 싶다 했더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별로 많지 않으니 다음에 또 선생님의 사례를 또 설명해주면 좋지 않을까요? 라고 하셔서 제가 더 좋은 거는 다음 기회로 넘기고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좀 빠르게 20분 동안 더 하나라도 알려드리고 싶어서 좀 많이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저는 미리 캔버스를 좀 수업의 결과물로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카드 뉴스 만들기, 포스터 만들기, 신문 만들기, 뭐 학급 문집 만들기, 이런 것들에도 많이 쓰는 편이고요. 근데 이런 거를 그냥 정말 딱 카드 뉴스 만들고 끝 이게 아니라 일련의 과정 끝에 미리 캔버스로 카드 뉴스 만들기 이런 식으로 좀 활용을 하는 편이고요. 학급 환경도 저는 정말 너무 강추합니다. 저처럼 막 꾸미기 귀찮다 하시는 분은 그냥 미리 캔버스 되게 시간표 치면 맨날 업그레이드 돼서 그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 더 조합해서 예쁘게 더 만드는 편인데 귀찮으시다면 그냥 시간표 치면 딱 나와 있어요. 거기에 선생님 거 입력하셔서 1년 그냥 쭉 가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교수학습 자료로 PPT나 활동지,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배부, 그냥 오프라인으로 배부하는 활동지뿐만 아니라 온라인에 배부하는 활동지도 좀 예쁘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좀 만드는 편이고요. 아까 보였듯이 배움 노트나 뭐 굿즈 이런 거에도 좀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 사실 저는 미리 캔버스를 쓴 이유가 안 그래도 혜진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왜 캔버도 있고 미리 캔버스도 있는데 왜 미리 캔버스 써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아이들한테 고르라고 해요. 근데 아이들이 미리 캔버스를 고르더라고요. 그 이유가 어떤 선생님께서 지금 저한테 로그인 어떻게 해요? 라고 했는데 로그인이 너무 쉬워요. 그 웨일 브라우저 딱 클릭 한 번만 하면 정말 이거 안 쳐도 그냥 클릭 한 번만 하면 바로 로그인이 돼서 아이들이 쉽게 쉽게 쓰고 특히나 저희 같은 경우는 웨일북이 보급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구글 계정을 쓰는 것보다는 웨일 계정을 쓰는 게 좀 아이들이 편해요. 그래서 좀 쓰고 아이들이 미리크머스는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약간 한국 감성으로 예쁜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아서 많이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연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정말 더 많은 걸 풀고 싶습니다. 네,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